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바이엘 레버쿠젠의 빅매치 리그 4라운드 일정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수비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맹활약 펼쳤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 정말 극장골이 나오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아쉽게 승리를 놓쳤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펼쳐졌는지, 해리 케인 선수가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 김민재 선수의 슈퍼 세이브도 있었거든요. 경기 주요 장면 그리고 현지 평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4라운드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유럽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경기를 치렀는데요. 바이엘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승점 10점 타이인데 레버쿠젠이 골득실차 우위로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선두에 올라있는 상황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를 이겼다면 단독 선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승부로 인해서 호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4라운드 경기를 나머지 팀들이 치르지 않은 가운데 정우영 선수가 소속된 슈투트가르트가 2승 1패로 3위에 올라있고 라이프치히 2승 1패, 우니온 베를린 2승 1패, 호펜하임 2승 1패, 볼프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까지 2승 1패로 지금 상위권 팀들의 순위 경쟁이 촘촘한데요. 도르트문트 1승 2무, 프랑크푸르트도 1승 2무, 무패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상위권의 경쟁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기록부터 살펴보면 기대 득점으로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우세했다고 볼 수 있겠죠. 2.13골, 2골 정도 넣을 정도의 경기력이었는데 레버쿠젠도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1.90골, 역시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볼 점유율도 52%대 48%, 바이에른이 근소 우위했지만 1, 2위 팀 간의 난타전, 접전, 팽팽한 승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도 바이에른 뮌헨이 16대 13으로 간신히 조금 앞섰고 유효 슈팅이 9대 5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앞서긴 했죠. 하지만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이 대단했고 특히 레버쿠젠의 흐라데키 골키퍼가 무려 7번의 선방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기회를 무산시켰는데요. 양팀의 빅찬스도 많았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5번, 레버쿠젠이 4번으로 이 기록 빅찬스만 놓고 따진다면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한 골 차로 이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또 레버쿠젠은 골대를 맞고 나온 기회도 하나 있긴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빅찬스를 양팀 모두 3번씩 놓쳤고 또 골키퍼의 선방까지 있었고 정말 치열한 화끈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파스코어의 기록 기반 평점을 살펴보면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7번의 선방을 기록한 레버쿠젠 골키퍼 흐라데키로 8.1점이었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에서는 왼쪽 윙백인 그리말도의 공격 전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날 경기는 레버쿠젠이 자랑하는 독일의 천재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가 조금 부진했거든요. 1선과 2선을 오가면서 플레이했는데 김민재 선수에게 이 보니페이스와 비르츠 이 공격 조합이 완전히 틀어막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말도가 7.9점인데 비르츠가 6.5점으로 레버쿠젠의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오른쪽 윙백 프림퐁과 더불어서 최하의 평점을 받게 됐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2선 공격수인 토마스 밀러와 르로이 자네 선수가 7.6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바로 7.4점인데 이날 득점을 기록한 고레츠카도 7.4점이고 또 주장 요슈아 키미도 7.4점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뮌헨 선수들 중에서는 공동 3위인데 굉장히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비라인 전체를 살펴보면 오른쪽 풀백으로 깜짝 출전했던 라이머가 7.2점이었지만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인 우파메카노는 6.6점이었고 또 레버쿠젠의 3백 같은 경우 탑소바 6.8점, 요나탄타 7.0점, 오디온 코스누 선수가 7.2점으로 모두 김민재 선수보다 낮았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후반전에는 마즈로아이도 투입을 하면서 다시 라이머를 미드필드로 올리기도 했고 또 수비 굳히기를 위해서 더리흐트를 투입하기도 했는데 이 더리흐트가 또 교체돼서 짧은 시간 뛰면서 또 6.3점에 불과한 조금은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 시점 지금 분데스리가 최고의 센터백으로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높은 평점을 받은 이유 일단은 흥미로웠던 것이 이렇게 치열한 경기 슈팅도 많이 나오고 접전이었고 그러니까 일희쟁탈전인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단 하나의 파울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차례의 지상 경합 중에 2번 승리했고요. 다만 공중볼 경합 2차례 중에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클리어링 3회 그리고 결정적인 슈팅 블로킹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 2회를 기록을 했고요. 또 후방 빌드업이 강점이잖아요. 101회의 패스 중에 92회를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9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키패스도 한 차례, 빅찬스도 한 차례를 창출하는 등 공격 전개력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슈팅 가담도 있었는데 아쉽게 수비에게 막혔고요. 이날 선발 라인업 살펴보면 흥미로웠던 것이 오른쪽 풀백에 대한
투엘 감독의 고민이에요. 미드필드인 라이머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를 하고 마즈라이를 벤치에서 시작시켰죠. 그리고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여전히 더리우트의 앞선 주전 센터백으로 기용이 되고 있고요. 왼쪽 풀백은 알폰소 데이비스, 경미한 부상이 있었던 무시알라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가운데 해리 케인이 최전방 2선 공격수로 그나브리, 밀러, 자네 그리고 키미히와 고레츠카가 투미들로 나섰습니다. 레버쿠젠은 3-4-2-1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 제2의 오시맨으로 불리는 보니페이스를 최전방에 두고 호프만과 비르츠를 2선에 지원시켰고 좌우 윙백인 그리말도와 프림퐁으로 이제 측면 공격을 펼쳤고 베테랑 미드필더 자카가 중원에 배치가 됐는데 이 그리말도가 이제 비르츠가 좀 묶인 가운데 왼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올라와서 보니페이스에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이 초반에 편안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7분 만에 자네가 올린 코너킥이 수비수 탑소바의 머리를 맞고 굴절되며 흐른 것을 케인 선수가 바깥쪽에서 좀 프리하게 이어받으면서 가벼운 헤더 슈팅으로 밀어넣었거든요. 이른 시간 선제골, 특히 홈 경기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좀 편안하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실제로 전반 14분 비르츠의 패스 전개에 이은 호프만의 측면 돌파가 있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잘 커버해줬죠. 호프만을 1대1에서 완전히 압도하는 수비를 보여줬었고요. 21분에도 호프만이 2선에서 전방으로 수루패스 찔러줬을 때 보니페이스가 빠르게 뛰어들어가 봤지만 김민재 선수가 한 발 앞서서 차단하면서 태클로 막아서는 그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레버쿠젠의 역공, 선제골을 내준 이후 총공세를 펼친 부분들을 완벽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23분에도 그리말도가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우파메카노의 뒤쪽으로 움직이는 보니페이스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했거든요. 우파메카노가 보니페이스를 놓쳤지만 사실 왼쪽 센터백으로서 오른쪽 뒤 영역을 잘 커버하는 김민재 선수가 보니페이스의 슈팅을 빠르게 블로킹으로 차단하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또 한 번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픈 플레이 속에서 김민재 선수의 수비 활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코너킥 공격 그리고 재차 이어진 레버쿠젠의 공세가 프리킥 상황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수비에 가담했던 토마스 밀러 선수가 좀 발이 높은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리말도가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 좋은 위치에서 시도한 왼발 가마차기 프리킥 슈팅이 골문 우측 상단 구석으로 이제 꽂히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의 응수도 세트피스 공격이었는데요. 전반 35분 키미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토마스 밀러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흐라데키 선수가 정말 대단한 반사신경으로 막아내면서 결국 전반전은 1대1 호각인 상태로 끝났습니다. 전반전 점유율 바이에른 뮌헨이 58%를 좀 크게 앞섰고 전체 슈팅 11대6, 유효 슈팅 6대3으로 바이에른이 확실히 앞선 전반전 경기를 치렀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은 오히려 레버쿠젠이 조금 더 좋은 기세들을 보이게 됩니다. 후반전에도 양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기회가 있었던 것은 이번에도 바이에른 뮌헨이었어요. 57분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공을 끌고 오면서 문전으로 찔러 넣은 공, 토마스 밀러가 2선에서 수비수가 달라붙으니까 원터치 패스로 케인에게 돌려줬어요. 약간 뭐 터치가 튀었다, 키핑이 튀었다라고도 보일 수 있겠지만 밀러의 평소의 이 플레이 패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케인이 있는 것을 보고 툭 밀어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케인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흐라데키 선수가 각을 잘 좁힌 것도 있지만 너무 안일하게 조금 이제 가운데로 찬 슈팅이 걸리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바이에른 뮌헨이 놓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61분 체력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투엘 감독이 토마스 밀러와 요슈아 키미를 빼고 무시알라와 마즈라이를 투입하면서 라이머를 고레츠카의 중원 파트너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키미 선수가 조금 이른 교체에 불만 섞인 표정을 보였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다독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특별히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전 흐름은 다시 레버쿠젠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8분 우파메카노도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주전 파트너로 왜 나서는지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비르츠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돌파를 시도할 때 몸싸움에서 일단 압도하면서 밀어냈고 바깥쪽으로 공을 빼낸 이후 차단해갖고 역습 공격까지 가져가면서 더리우트가 왜 나올 수 없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날 우파메카노가 기록 기반 평점은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이 살아나지 않자 투엘 감독이 70분에 그나브리를 빼고 스트라이커 마티스테를 투입하면서 투톱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전히 기회는 레버쿠젠 쪽으로 있었어요. 78분에는 비르츠 선수가 마침내 좋은 장면 하나를 만들었는데 단 한 번의 터치로 우파메카노 선수와 김민재 선수를 동시에 제쳐버리는 기가 막힌 돌파에 성공했고 울라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왼발 마무리 슈팅까지도 날카로웠는데 하필이면 이 슈팅, 유일하게 경기 내내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던 이 장면에서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80분에는 그리말도의 패스를 받아서 보니페이스가 침투를 했고 이 침투를 김민재 선수가 쫓아가 봤지만 여기선 또 빠뜨렸어요. 하지만 울라이 골키퍼가 잘 뛰쳐나오면서 1대1 상황에서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85분에는 보니페이스가 우파메카노를 제치고 시도한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기는 장면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밀리는 수세의 상황이 됐고 공격이 풀리지 않자 투엘 감독이 전방에서 고립되어 있던 해리케인을 빼고 슈퍼모탱을 투입했고 또 수비 강화를 위해서 라이머를 빼고 더리우트를 투입하면서 3백 체제를 이뤘는데요. 이 교체가 그대로 적중하면서 86분 마티셀이 왼쪽에서 컷백 내준 것 슈퍼모탱이 수비수들을 몰아놓은 가운데 배후에 있었던 고레츠카가 프리한 상태에서 밀어넣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2대1로 앞서가는 골, 경기 막판에 중요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더리우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패스를 허용했고 왼쪽에서 침투한 그리말도에 대한 커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마즈라이 선수가 그리말도를 놓친 가운데 그리말도의 빠른 패스를 중앙지역으로 침투한 보니페이스가 달라고 소리를 쳤고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사실 이거는 넣어줬어야 되는 장면이었죠. 골키퍼 골문이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허공으로 이제 슈팅을 연결하면서 동점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호프만의 침투를 알폰소 데이비스가 조금은 무리한 몸싸움, 무리한 파울로 넘어뜨렸고 VAR을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어요. 레버쿠젠에 교체 투입된 팔라시오스가 이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고 2대2가 된 상태에서도 이 사비 알론소 감독이 아밀이라든지 또 인카피에를 투입하면서 전방과 후방의 체력을 좀 보강해주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진행된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 코너킥 공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시알라의 1차 헤더 패스를 고레츠카가 떨궈줬고 수비수인 우파메카노가 배후에서 깔끔하게 밀어넣었는데 명확하게 수비라인 뒤에 있었던 오프사이드에 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무효가 됐고 결국에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양팀 모두 아쉽게 승점 1점을 나눠 가졌는데요. 통계 기록 기반으로는 수비수 중에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 대중지인 빌트의 평가에서는 이제 코스노 선수가 평점 2점으로 양팀 통틀어 수비라인 최고 평점이었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중에서는 라이머 3점, 김민재 3점. 라이머 선수가 이제 오히려 풀백으로 나왔지만 준수했다는 평가와 더불어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수비라인 최고 평점을 받았고 우파메카노가 4점으로 김민재 선수보다 낮은 평점 그리고 데이비스가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내주는 실책을 범하면서 5점으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중에서는 골키퍼 울라이히와 이선 공격수 자네가 각각 평점 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경기 최고의 평가는 이날 무려 7개의 선방을 기록한 레버쿠젠 골키퍼 흐라데키로 평점 1점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리그에서의 무패가 이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경기가 이어지죠.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개막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목요일 새벽 4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도 치열하지만 무엇보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올 여름에 김민재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를 영입했다 볼 수 있겠는데요. 레버쿠젠전 막판 극장골 허용 아쉬웠는데 이 맨유와의 경기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케인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바로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와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